자, 먼저 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 공부하는 요령을 한번 좀 터득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문제는 형집행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죠. 자, 이렇게 앞으로 문제 출제 형식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 난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난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어서는 그 최종 정리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를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책은 지금 7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 수는 175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옳은 것은 해가지고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 선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700문제 이상 푸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난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에 보시면은 이 형집행법은 당연히 일반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에 관련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 구내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내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내에서만 이게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법조문이 원칙이 있으면은 그 단서로서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구내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교도관이 통지를 가하고 있는 교정시설 밖의 장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이 만이라든가 또는 모두가 들어있는 그 선지가 있으면은 그 선지는 틀린 함정 선지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이제 내가 문제 풀 때도 법무부 장관 줄여서 법장은 이렇게 할 것이고, 교정시설의 장은 소장 이렇게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정청장은 지청장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법장은 교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고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함정을 유도했죠. 당연히 이 법무부 장관이 민영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뿐만 아니라 공공법인 외에 단체,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선지의 내용은 민영교도소법 제3조와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영교도소법 제3조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할 사항이 뭐였어요? 이 민영교도소를 설치 운영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거기에서 키워드는 포괄이에요. 포괄 위탁할 때는 오로지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지,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함정 유도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업무를 포괄 위탁할 때는 오로지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법인이나 단체에 있어서는 공공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공공법인 외의 법인 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언급했듯이 민영교도소법 3조 1항에서 이 공공법인 외에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법인을 포함한 이런 식으로 또 함정을 유도해요. 항상 그 문구에 문제 선지에 있어서 문구에 이제 포함이라든가 제외가 들어있으면 그것도 뒤바뀌는 함정일 선지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포함이나 제외가 들어있는 법조문들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숙지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출제할 때 함정으로 많이 바꾸는 형태가 이거죠. 있다와 없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선지에 있어서 특히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선지가 있으면은 그것도 뒤바꾸는 함정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내가 말했듯이 이런 이 문제 푸는 기법을 익혀두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갔을 때 4개 선지를 쫙 읽었는데 정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주로 이제 어떤 패턴들이 함정으로 많이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바로 이런 그 문구들, 함정으로 바꿀 수 있는 문구들이 바로바로 눈에 띄게 되면서 쉽게 그 정답이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출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함정이 유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주의하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보실까요? 3번에서도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행영 공개제도 하게 되면 순회점검과 시찰과 참관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것이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시찰권자는 오로지 판사와 검사만 시찰권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찰권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호인도 시찰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도 순회점검권자이지 시찰권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판사, 검사 이외의 사람들은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지 시찰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핵심으로서 시찰이 나와 있네요. 이 시찰하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똑같은 한글 시찰이지만은 하나는 이제 이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해서 시찰하는 그 규정에서는 교도관이 시찰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호행위 일부로서 시찰이라는 그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영 공개제도로서 시찰이 있으니까 그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한 그 시찰은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지 지금 소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이 시찰 나왔을 때도 그 개호 행위로서의 시찰인지 여기서처럼 행영 공개제도로서의 시찰인지 이것을 좀 구분해야만이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찰하고 대비시켜서 출제하는 것이 주로 그 참관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찰은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참관은 반드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다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시찰은 금지되는 그 장소가 없지만은 참관은 금지되는 장소가 세 군데가 있다. 첫째,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두 번째, 사형 확정자가 수용되어 있는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세 번째가 미결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경찰서 유치장은 참관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함정 패턴으로 주의할 것은 뭐야?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참관할 수 없다인데, 이것을 살며시 이제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시설은 참관할 수 없다. 이렇게 거실을 시설로 뒤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됐을 때 상당히 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함정 패턴을 항상 좀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놓도록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도 역시 법조문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그 법조문은 출제할 때 1순위로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법조문에 있어서 숫자,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신설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1000명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 바꾸는 함정이 출제될 거니까 정확하게 500명 이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저조와 같이 교활한 출제자가 출제할 때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의가 깊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제 함정을 유도하냐면 숫자는 맞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며시 이렇게 단위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단위까지 좀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500명 이내, 이것을 500명 이상으로 바꾸면 처음엔 잘 속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모든 교정시설 수용인원 제한이 500명 이내가 아니라 신설하는 교정시설에 한해서만 5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 이 신설하는 교정시설, 이 신설하는 이 수식어가 빠뜨리면은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신설하는 교정 시설에 한해서만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항상 이렇게 시험장 들어가 가지고 아차하면은 헷갈리거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 위주로 해서 마지막 그 정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이 문제는 완벽해.